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부실한 금융사에 대한 예금자 보호 보험료가 더 오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율에 차등을 주는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이 폭을 2021년이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올립니다. 금융사들은 더 긴장하게 될 테니까요. 아마도 예금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은행들은요,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은행으로서도 떼일 위험을 상쇄해야 하는 명분이 있겠지만요,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 대한 가산금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렸습니다. 은행은 서민에게 가혹하다, 이런 것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기준을 더 올린다고 합니다. 초보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지난 9월에 필기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내년에는 그동안 없어졌던 T자와 S자 코스 주행도 다시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동의하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 기능시험이 강화되면은 면허시험 준비하는 비용, 부담도 좀 늘어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올리다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생생한 경제 이슈입니다.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 시장, 이른바 FA 시장이 엄청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가 자유계약 선수의 원소속 구단 우선 협상 마감일이었습니다. 400억 원 가까운 돈이 시장에 풀렸는데 이 중에 몇몇 선수들은 이른바 잭팟을 터뜨렸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그런 선수들 가운데에서 지금 정말 초대어로 급부상한 선수가 있죠. 장원준 선수.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100억 원 계약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이렇게 총액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 최고점을요. FA 시장에 과연 거품은 없는지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법정 시한을 5일 앞두고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러 법안 중에 하나가요, 바로 종교인 과세입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 46년 동안 뜨거운 감자였었는데요. 이번에도 일부 개신교단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부에서 종교인 과세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인데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1982.09 플러스 1.25포인트에 마감을 지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5.97 마이너스 1.37포인트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280억 원을 매수했고요. 오늘 투신권과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다른 금융투자 쪽과 사모펀드 쪽, 보험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15억 정도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요. 기관이 한 100억 넘게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종목별로 좀 급등락이 좀 심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 상황 보면은 매일매일 달라지긴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삼성이 거래소 시장에서 깜짝 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테크윈을 매각하겠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어제죠. 네. 예.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아시다시피 어제 장 마감 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네. 2조가 넘는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거의 130만 원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다 보니 좀 다른
종목들이 다 급락을 하면서 네. 지수는 올랐을지 모르겠는데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하락폭이 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주가 선전한 반면 현대차도 뭐 물론 오늘 상승폭을 유지해주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만은 반대로 다른 종목들이 대체로 특히 이제 정유라든지 화학주들이 하락에 좀 선두에 섰고요. 증시 안정 대책 어제 발표됐는데 시장에서 별 효용이 없어 보인다는 논리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오늘 증권주들의 하락폭이 좀 많이 컸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게 2조 원 넘는 자사주 취득을 결정을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 아니었나요? 삼성전자도 뭐 시장에서 그동안 좀 많이 주가도 많이 빠져 있었고요. 그동안 뭐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또 네.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뭐 현대차도 자사주 얘기가 나오고 뭐 그랬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주주들을 위한 그런 주주에 대한 배려 예. 차원에서의 뭐 자사주 매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일정 부분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해서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좀 자사주 매수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진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자사주가 주가를 빠지지 않게 받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강하게 오르기 위해서는 매출 증가가 상당히 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가 최근에 환율이 좀 효과를 주면서 일정 부분 3분기보다는 개선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충만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4분기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가 향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이었었거든요. 오늘 뭐 일정 부분 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기관이 최근에 좀 계속 받쳐줬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번 자사주 매입 이후에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잠깐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식시장 발전 방향이 대충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 때문에 증권주가 좀 내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량 증가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세금에 대한 지금 우리 정부는 세금에 대해서 뭐 솔직히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세금을 걷는데 좀 집중을 해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는 전혀 인하를 하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이제 우정사업본부 같은 그런 연기금과 관련된 기금 쪽에서는 이제 주식 비중을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투자에 있어서 10%였던 것을 20%로 늘려준다라든지 예. 은행도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60%까지 투자할 수 있었던 걸 뭐 100%까지 늘려준다든지 이런 한도는 늘려줬는데 한도를 늘려준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한도만 늘려줬을 뿐이지 시장이 좋아져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시장이 계속 빠지는데 한도만 늘려줬다고 더 채우고 이러는 거는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거든요. 전혀. 네. 최근에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보다 더 단타를 더 잘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과거에 기관 투자자가 해줘야 됐던 역할에서 네. 벗어나서 오히려 수익률을 올리는데 급급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한도를 늘려줬다라는 네. 그 자체가 답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기관 투자자들이 좀 역할을 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나마 조금 뭐 내용 중에서는 이제 다우지수 같이 네. 초우량주 위주로 된 30종목을 지수를 편입하는 만드는 거죠. 지수를 예. 만든다는 내용이 있어서 오히려 좀 대형주 위주로는 어느 정도 좀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수에 선정되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좀 영향력이 향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부각이 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명태 살리기가 뭐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요즘 어떤 이 탕집 같은 데 가서 먹는 생태탕, 예. 뭐 동태탕 이런 것들이 사실 국내산이 아닙니다. 아, 어디 거죠? 이게 대부분 글쎄 아마 알래스카산 그쪽, 네. 북해도 쪽 그쪽에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산 우리 과거에 하면 동해는 동해바다 그러면 명태부터 예. 생각을 했는데 사실 동해바다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1970년대하고 80년대에 동해안에서 명태 어획량이 연간 한 7만 톤쯤 됐었는데요. 네. 이게 90년대 와가지고 10분의 1로 줄어서 6천 톤으로 줄고
지금은 1년에 한 1, 2톤 정도가 잡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안 잡히는 거고 이렇게 줄어드는 게 결국은 물론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이제 이 어족 자원에 변화가 생긴 것도 있지만 그 과거에 그 작은 명태 노가리라고 그러죠. 네. 이거를 이제 대량으로 잡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씨가 말랐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가 국산 명태를 살리기 위한 이 명태 종묘 생산 기술 또 양식 기술이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다시 이 우리나라 동해에서 잡힌 명태가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네. 그런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내년 1월에 그 부화가 된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까지 그 완전한 종묘, 그러니까 아주 이 양식 체계죠. 그러니까 어린 이 부화, 그다음에 치어, 방류 뭐 이런 이제 순으로 가는 네. 그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수정란이라든가 새끼 명태를 민간에 보급해가지고 육상에서도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네. 상대적으로 지금 북한 해역에서는 그 명태가 꽤 있다고 그래요. 명태나 명태의 수정란을 그래서 북쪽에서 반입을 하는 이 남북 협력 사업도 추진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엔 식량농업기구 통계에 따르면 북한 수역에서는 네. 이 원산만 쪽을 산란지로 해가지고 명태가 연간 한 6만 톤 정도가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작년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수정란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 중에 10만 개의 수정란을 확보해서 9만 마리 정도를 1cm 이상 치어로 부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사육에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양식이 되겠죠. 이건 어떤 의미로서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국산 동태가 다시 우리가 식탁에 오르는 날이 한 네. 5년 후 정도는 볼 수 있게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모르셨죠? 이거 우리 국산 명태인 줄 아셨죠, 다? 네, 전혀 몰랐고요. 네. 그 명태 그러고 보니까 먹어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사실 요즘 보면은 뭐 이 생태탕집 뭐 이런 집들이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슨 그 맥주집, 호프집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뭐 노가리 같은 걸 시켜도 이게 사실은 국내산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국내산으로 다시 이제 명태를 조금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예. 프로젝트군요. 네. 네. 그리고 아식스 대란, 아이폰 6 대란이죠. 네. 정말 그 이동통신 3사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의심을 하게 됐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임원들이 형사고발됐나 봐요? 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을 유발했던 통신 3사에 대해서 관련 임원들을 형사고발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방통위가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그거에 이제 상응하는 과징금 정도를 부과했었는데 그렇죠. 직접 관련 임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이제 결의가 됐고요. 의결이 됐고요. 물론 특정 인물을 특정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형사고발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고발 이유를 밝히면서 여러 가지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은 형사고발을 해야지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엄정하게 처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상당히 아무튼 강한 조치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뭐 CEO까지 이 불똥이 튈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CEO들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이른바 아식스 대란이라고 불리는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은 지난 10월 말부터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 무차별적으로 이 아이폰 6 출시되자마자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해가지고 출고가 79만 원짜리가 한 뭐 10만 원대에 팔리는 네. 지금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법상 줄 수 있는 보조금이, 보조금이 예. 굉장히 제한이 돼 있죠. 네. 근데 다시 옛날식으로 거의 공짜폰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특히 단통법 시행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단통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방통위가 좀 더 엄정하게 이번에 좀 더 화가 난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단통법 상으로 CEO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이렇게 형사 고발도 할 수 있고 뭐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단통법 20조 21조에 예. 그런 형사 고발 네. 조항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좀 법이 무서운 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이번에 상당히 많은 학습 효과가 생겼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사실은 단통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 무질서한 이동통신 시장이 사실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기는 힘들 것이고 네. 아마 이러한 시행착오 또 이러한 혼란을 겪고 하면서 결국 단통법 체계가 이제 아마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뭐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이런 대란 그리고 그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어지면은 아마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 기대했던 이 장기가 가입자에 대한 어떤 요금 할인이라든가 또 단말기 출고가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머지않아서 이동통신 시장이 비교적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요즘 사실 그런 단초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띄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붕붕.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끽.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마음 2배 운전자 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요, 지금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 시장, FA 시장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 시장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입 몸값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한 번에 막 수십억씩 오가고요. 다 합하면은 몇백억이 되는 이 FA 시장을 왜 이렇게 뜨겁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걸까요?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리듬 음악.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3차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저는 지금 대형 병원에 나왔습니다. 219번 고객님.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네, 저희가 하루에 평균 한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외래 환자 방문하고 계시고요. 특히 붐비는 시간은 좀 언제인지. 아침 시간에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뭐 내시경이나 체열 같은 경우는 금식을 하셔야 돼서 그런 쪽은 아침 시간에 많이 이제 몰리시고요. 외래 진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하게 오시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진료는 예약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예약 시간에 맞춰서 계속 환자분들이 오시고 오후 시간으로 갈수록 환자분들이 좀 많이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치료 받으러 오신 거예요? 어머니 혹시? 손이 여기가 아파서 그래서 정형외과 보러 왔어요. 진료 시간 한 얼마 정도 기다렸어요 지금? 보통 1시간도 기다리는 편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은 많고 진료 시간은 짧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오래 못하니까 그거는 좀 저기라고. 기다리는 시간이나 뭐 진료하는 시간에 몇 분 정도면 좀 만족할 것 같아요? 6분 정도? 그 외에 이제 대형 병원에 좀 필요하다고 좀 느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시간만 좋으면 빨리빨리 진료가 됐으면 좋겠죠.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프로야구 FA 시장 거품 논란입니다. (4년에) 65억, 80억, 86억. 이게 무슨 돈이냐고요? 듣기만 해도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액수인데 뭐 제가 어제 전해드린 고액 상습 세금 체납액도 뭐 이것보다 더 많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FA 자격으로 시장에 나온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몸값입니다. 이 구단들이 팀 전력을 위해서 이만큼 많은 돈을 쓰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거품이 일고 있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스포츠산업경제연구소의 정의윤 소장과 함께 FA 시장 거품 논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가 이게 원소속 팀하고의 그 마지막 협상일이었죠? 예. 19명인가가 자유계약 선수로 나왔던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어제까지 FA 선수 총 계약 금액이 아마 395억 5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399억 원이요? 예. 거의 400억이네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중에 원소속 팀하고 계약을 한 선수가 몇 명이죠?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안 세워봤는데.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게 FA 시장에 나오면은 일단 몸값이 특급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일단은 그럼 FA에 나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대학 졸업하고 입단한 선수는 8년 뒤에 FA 자격이 주어지고요. 예. 고등학교 졸업 선수는 9년 뒤에 주어집니다. 시즌을 그러니까 8번이나 9번을 뛰어야 FA가 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FA 시장 규모가 한 사람당 몸값이 뭐 수십억씩 오가니까요.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 작년에 532억 정도 됐으니까 원래는 아마 그것보다 조금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계약한 금액으로 보면요. 530억 원이요?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컸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커졌죠? 이 몸값을 올린 건 사실은 유현진 선수나 뭐 이대호 선수, 오성환 선수 덕분이라고 봐야죠. 예. 말하자면은
한국 야구 선수들 기량이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통하니까 네. 그쪽에서 러브콜을 하니까 네. 그 국내 구단에서 그 선수들을 이제 잡아두기 위해서 네. 지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도 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런 실력들이 있으니까 잡아두기 위한 몸값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신데 이 제도가 FA 제도가 언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나요? 정확하게는 98년 12월 29일 날 네. KBO 이사회에서 이 FA 제도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9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530억 시장까지 컸는데 이게 원래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데 이 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지 원래부터 컸던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98년도, 95년도에 이제 프로야구 총 관중이 540만 명 정도 됐고요. 네. 98년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구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안 컸습니다. 예. 이 관중 수에 따라서 KBO 수입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례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점점 커왔다. 예. 그런 추세고요. 그 최고의 몸값을 받고 계약한 선수는 누구였고 얼마였나요? 지금 어제 계약한 27살 네. SK의 최정 선수가 최정. 86억. 예. 그러니까 이게 사로 나누면 네. 연간 수입이 한 21억 5천만 원짜리 선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작년에는 얼마가 최고의 몸값이었죠? 작년에는 강민호 선수가 18억 5천이죠. 18억이요? 총액이 75억인데 4년 계약을 했으니까 예. 평균 연간 연봉이 18억 5천으로 볼 수 있죠. 예, 한 이게 이제 3억 정도가 더 올라갔군요. 근데 지금 뭐 이 FA 시장 보도를 보면은요, 뭐 그냥 그 중계 방송 하는 것 같다고 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얼마고 누가 얼마 불렀고 어떻게 체결이 됐고 이런 표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거의 돈잔치 하는 것을 이렇게 막 중계하는 분위기라서 사실은 약간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면도 없지는 않아요. 잭팟을 터뜨렸다느니 뭐 이런 표현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만큼 정말 특급 선수들이라면은 문제는 없는데 조금 거품이 낀 건 아닌가요? 그렇죠. 선수 몸값은 예. 일단 수요와 공급이 결정을 합니다. 네. 그 선수를 필요로 하는 구단이 많을 때 선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시장 원리가 작동을 하니까. 네. 만약에 일본, 미국 구단에서 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일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선수가 뭐 얼마를 부르면 이제 구단에서 좋다 그만큼 하자 뭐 이렇게 하면은 협상이 되겠지만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결렬도 되지 않나요? 예,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럼 마운드에 못 살 만큼도 굉장히 많이 부르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 협상 기술이죠. 네. 선수들도 협상력이 뛰어난 선수는 예. 협상을 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선수들은 뭐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선수 기량보다. 근데 원칙적으로 이 구단 사업에 기여하는 정도 네. 이걸로 이제 구단에서 몸값을 제시를 하거든요. 구단 사업에 기여하는 정도요? 예.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죠? 구단 사업이라는 건 크게 이제 성과 지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필드 인덱스하고 그다음 박스 오피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네. 필드 인덱스는 이제 팀 승률에 기여하는 정도고 그다음에 구단의 관중 동원에 기여하는 정도 이 두 개를 이제 종합해서 선수 몸값을 책정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가격이라는 것은 정말 그 수요와 공급이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맞기는 한데요. 예. 점점점 높아지기만 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 이제 원소속 구단과 결렬이 된 건지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100억
단위로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구단은 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 실력이 그만큼 뒷받침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10억이면 예. 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선수가 예. 그 구단 홈 관중 10만 명을 동원하는 금액입니다. 10억 원이요. 평균 입장료가 10,000원으로 볼 때 예. 이 구단에서 그 정도의 금액을 제시할 때는 이제 100억이라면 사실 계약 기간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네. 4년에 100억이라면 25억 아닙니까? 그렇죠. 25억이면 그 선수가 25만 명 관중 동원력이 있어야지 이제 있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 제시를 하겠죠. 예. 예. 그러면 팀 승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 하고 그걸 종합해서 이제 선수들한테 제시하는 금액이니까 나름대로 어떤 측정 기준이 구단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제일 기본은 그겁니다. 팀 관중 동원에 기여하는 정도, 네. 팀 성적에 기여하는 정도. 네, 그걸 종합해서 제시를 하죠. 근데 이거는 그거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계산이 가능하니까 사실 100억 원이 맞다, 아니다, 뭐 과장됐다 이런 거는 금방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구단마다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트레이드 밸류라고 시장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실력이 있는 선수들은 네.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선수를 대체할 대체제가 없고, 그다음에 그 스타 플레이어로 인해서 이제 대량 판매가 가능하니까 네. 스타 플레이 몸값은 이제 일반 선수보다는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비정상적이더라도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나요? 구단의 어떤 그 승리를 위해서나 관객 동원을 위해서요. 미국 같으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위극대화 모델이니까 그 선수가 구단 수익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다 예. 하는 게 이제 첫째 기준이고, 네. 우리나라는 승률 극대화 모델이니까 이 선수가 이 코리안 시리즈에 진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겠다 이게 더 크게 작용하죠.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FA 시장은 굉장히 좀 비정상적일 정도로 거품이 좀 많이 껴 있는 걸로 보신다는 얘기로 듣겠고요. 일단 원소속 구단과는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산업경제연구소의 정희윤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현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허니버터칩으로 굉장한 인기를 끄셨는데. 네,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많이 왔죠. 네, 예. 역시 이 프로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셨어요? 그런가?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좋아하는 과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 시간에 제가 과자보다 더 좋아하는 드라마 얘기네요. 네, 요새 또 다들 인기 있는 드라마 네. 관심 많아서요. 드라마 하면은 근데 요즘 저는 안 좋아해요. 막장 드라마. 네, 유명하죠. 예. 근데 막장 드라마 논리가 없는데 모두들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예, 그래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도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이 드라마 하면 막장이다라는 게 사실 최근까지도 이 드라마하고 연관된 키워드로 많이 올라왔는데 네. 뭐 이제 막상 현실을 보면 네. 네, 이 MBC 지금 하고 있는 그 압구정 백야가 임성환 작가. 네, 예. 원조 막장 작가로 유명하신 복귀작으로 그렇죠.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시청률 한 11% 정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성공적으로 또 최근에 끝난 것도 있어요. 이 왔다 장보리가 네, 35%로 막장이었죠. 네, 막장이 예. 사실 먹히는 코드는 맞는데 네. 이게 사실 드라마에서는 이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이 러브라인이더라고요. 아. 근데 이 뭐 막장이건 로맨스건 그 내면에는 이제 러브라인이 있어야 이 스토리 전개가 가능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공중파에서는 아무래도 이 러브라인을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소셜에서 찾아보면 이 재미있는 드라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같이 언급을 하는 게 이 러브라인이 2010년도에는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한 50%씩 네. 반씩 이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드라마가 꼭 이렇게 러브라인이다라고 이제 인식이 바뀌고 예. 있다라는 거를 좀 증명하는 게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러브라인만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의학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는 얘기. 그렇죠. 네. 그 뭐 기자들의 이야기는 취재하면서 연애하는 얘기. 장소만 바뀔 뿐이지 그러니까요. 똑같은 예. 걸 하는 거에 대한 식상함이 좀 그런 게 있는 것도 모양이에요. 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 어떤 드라마가 재미있다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이 될 것 같은데. 그 과거 한 2010년부터 보면 이제 희망에 대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제빵왕 김탁구였는데요. 네. 2011년, 10년 이제 희망 이게 사실 희망의 사람들이 원해서 이 드라마가 히트쳤다기보다는 드라마가 히트쳤는데 희망을 주제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 12년부터는 이제 로맨스 쪽으로 많이 지금 사람들이 언급을 해줬어요. 어떤 게 있었죠? 해를 품은다. 예. 예. 그리고 2013년까지 로맨스가 별에서 온 그대까지 네. 이제 이어진 것 같고 2013년부터는 이 사람들의 그 감성 코드가 공감으로 바뀌고 공감.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 사실 이제 비슷한 공감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작년에 응답하라 1994. 예. 그리고 있는 좋았죠. 뭐 직장의 신, 네. 학교 2013 예. 이런 것들이 러브라인보다는 사실 이제 공감 쪽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고 최근에 미생. 그렇죠. 예. 이 결정적으로 이 미생이 사실 이제 공감을 강하게 느낌을 주는 드라마로 네. 소셜에서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소셜에서 이런 드라마 제목이 올라오면은 공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같이 올라오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뭐 공감이란 단어로만 찾지는 않고요. 그런 연관된 이제 동의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예. 많이 사람들이 뭐 이해한다, 뭐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다 공감으로 이제 저희는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생 보세요? 이제 정주행이라고 해서 끝까지 보진 못했고요. 네. 중간중간에 봤어요. 그렇군요. 저도 참 드라마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는 불가분의 그 관계에 있는데 응답하라 1994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미생도 좋아하는데 글쎄 두 드라마가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글쎄 표면적으로는 이제 같은 방송사 TBM이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이 인기 있는 지상파 드라마의 경우에는 이 시청률과 소셜 버즈가 상관성이 있어요. 네. 시청률이 높으면 버즈도 높고 또 이게 또 지상파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약간 실시간성이 보이거든요. 네. 같은 시간대에 올라오는데 이 응답하라 1994의 소셜 버즈 타임라인을 찍어보면 이게 그 본방송 시간에만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3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드라마보다도 시청률은 10%밖에 안 되지만 훨씬 더 많은 버즈가 나왔었거든요. 예. 한마디로 본방사수를 안 한 거죠. 저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시청률 지금도 미생이 6%대라고 하지만 네. 버즈량은 제일 많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항상 지금 헷갈리던데 저도 본방사수를 거의 못 하거든요. 네.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거의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시청률이라는 것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걸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방송 네. 관계자분들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현재 방송 평가는 시청률이고 네. 또 시청률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는 현재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사에 제공하고 있는 게 이제 소셜 화제성 지수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지표를 공급해드리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역시 보조 지표지 어떤 방송의 평가 지표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그래도 시청률이나 청취율 같은 것들을 다시 좀 측정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그런 관점에서 연구들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데이터를 계속 드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예. 들어서 이거를 뭐 보고 싶다. 뭐
봤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청률을 다시 이제 보정하는 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셜 화제성 지수라는 것은 소셜에서 얼마나 언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지수가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요? 주가 지수하고 비슷해요. 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네. 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노출이 됐는지 또 리트윗을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렇군요. 미생에서 아무래도 좋아하는 인물은 장글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사실 저는 꼭 그렇진 않아요. 과장님이거든요. 네, 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역시 가장 관심이 많은 인물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는 뭐 안영희, 예, 그리고 오상식 과장, 네. 장백기, 한석율, 김동식 대리 이런 순서로 이제 언급이 많이 예. 인물이 언급이 됐고 사실 이제 저희가 다른 드라마도 분석할 때 보면 이 본명보다 극중 인물명이 더 많이 언급되면 드라마의 네. 몰입도가 이제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미생의 경우가 그 임시완이라는 그 이름 본명보다 장그래가 더 많이 언급이 돼요. 예, 이제 임시완은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버린 것 같아요. 네, 예. 성공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나? 그런데 이제 네. 과거에 이제 장보리도 장보리라는 예. 그 장보리. 이름을 예. 더 많이 썼고 또 별그대에서 그 천송이. 예, 이렇게 이제 드라마에 대한 몰입도를 이렇게 그 등장 인물 이름으로 예, 많이들 판단하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아직 다 몰입이 안 됐나 보네요. 그 배우의 이름이 생각나는 거 보니까요. 그러게요. 네. 근데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미생이 인기 있는 이유는 뭘로 나오나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미생을 보고 나서 사람들의 그 느낌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드라마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캐릭터들이 현실적이고. 그렇죠. 예, 시청자들하고 어떤 공감하는 그런 닮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러브라인은 없지만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재미, 네. 또 이제 응원이라고 하는 희망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공존하는 키워드들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러브라인 없는 드라마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그 하얀 거탑 이런 것도 사실 러브라인 없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좀 반갑기도 한데 근데 원래는 이게 장그래하고 안영이하고 러브라인이 있는 걸로 공중파에서 기획을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니 뭐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이게 뭐 사실로 판단은 되어지는데요. 네. 혹시 드라마 시청률을 좌우하는 연령대가 누군지 아세요? 제 나이 때인가요? 아닌가요? 예, 이 30대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30대 여성. 예, 이 예. 30대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이나 도 본방사수를 하세요. 아, 그래요? 근데 시청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방사수거든요. 네. 이분들만 잡으면 시청률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데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러브라인을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공중파에서는. 네. 이게 없으면 30대 여성분들이 안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 이게 금요일 토요일이잖아요. 미생이 그렇죠. 8시 반. 예. 20대가 그 시간에 이 본방사수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20대일 수도 어렵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이유가 있어요,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러브라인을 꼭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30대 여성들 시청자를 잡기 위해서다. 네, 라는 거군요. 그럼 PPL 같은 경우에도 그들을 위한 PPL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그렇죠. 이제 있어요. PPL은 이제 실검하고 이제 실시간 검색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방송 후에 이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네. 가지고 PPL로 많이 잡으세요. 예. 예, 뭐 천송이가 예전에 하고 나온 망토라든지, 네. 뭐 코트. 도민준의 뭐 신발 이런 것들은 예. 계속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 미생과 관련돼서 혹시 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있나요? 네, 좀 재밌는 발견이었는데요. 이 토요일에는 그 무한도전 보고 미생 보고 나쁜 녀석들 본다. 이거를 이제 풀코스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간대가 딱딱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서로 타 방송사의 인기 있는 프로를 인정하고 예. 끝나는 시간대에 맞추면 자연스럽게 이게 보게 될 확률이 높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예. 예, 이거 편성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뭐 제가 예. 뭐 사실을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본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생경제 듣고 뭐 듣고 뭐 듣는지 이것도 한번 풀세트로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지난주에 이 허니 버터칩을 먹으면서 이 미생을 보는 게 작은 행복이다라고 했는데 네. 혹시 미생 볼 때 사람들이 찾는 음식도 분석이 되나요? 사실 제일 많은 건 이제 맥주나 치킨이 올라왔는데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시간대에는 뭘 보더라도 맥주나 치킨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시간대인 것 같고 네. 또 새로 왔던 건 이제 라면을 먹으면서 미생을 본다라는 게 많이 올라와서 뭔지 하고 좀 더 봤더니 네. 이 미생이 이제 그 만화책으로도 지금 잘 나오잖아요. 원래 만화였죠. 예, 원래 예. 또 웹툰 만화였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만화를 보면서
이제 라면을 먹는다. 우리 예전에 사실 만화 가게에서 라면 먹는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게 TV 보면서 먹는 게 아니라 만화책을 보면서 먹는 라면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군요. 재미있는 이야기 진짜 많네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원 다음 소프트 이사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홈제이더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네, 내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